안녕하세요. KB증권에서 자동차와 부품을 담당하고 있는 강성진입니다. 오늘은 2023년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2023년에 대한 간략한 뷰를 말씀을 드리면 2023년은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들이 생산 능력을 회복하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공통적으로 경쟁이 재개되고 이익은 축소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2년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미리 좀 정상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추가로 생산이 늘어날 여력이 상대적으로 좀 크지 않다는 부분이 불리한 정황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2023년에 주목해야 될 투자 포인트는 물류비 등 비용 절감이 되는 그 부품사들에 있습니다. 저희는 현대모비스의 이익 성장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과 2022년간에 있었던 자동차 산업에서의 변화의 모습을 그림으로 좀 그려 본다면 그간의 수요는 저금리 상황과 소득 증가에 힘입어서 상당히 좀 좋아지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공급은 반도체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서 위축되는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의 판매 가격은 올라가고 수량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계의 그 전체 밸류 체인이 가져가는 이익에서도 약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물량이 좀 줄어들었고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원재료비나 에너지 가격 등 또는 인건비, 물류비 모든 비용들이 다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한편으로는 앞서서 보신 차트에 나온 것처럼 자동차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완성차들이 차량을 판매했을 때 들어오는 매출 단가는 상당히 높아졌는데 부품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완성차들이 반도체 부족 때문에 어차피 생산을 많이 못해서 부품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다 보니까 부품을 파는 부품사들의 가격의 협상력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사들 쪽에 마진을 좀 더 가져가면서 완성차 업체들은 마진이 늘고 판매 대수는 감소했지만 합쳐서 보면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을 보여줬었고, 특히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미 생산이 빠르게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른바 P와 Q 양면에서 빠른 회복이 일어나면서 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죠. 반면에 이제 부품사들은 판매하는 부품의 숫자도 줄어들고 또 수익성도 저하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자, 이게 현재까지의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상황을 좀 예상을 해 보면 현재 대비해서 수요는 금리 인상과 소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위축될 것이고, 공급은 반도체 정상화의 흐름에 따라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자동차 판매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건은 이 판매가 늘어날까의 여부입니다. 저희는 이제 늘어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수요가 심하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가격 하락과 동시에 판매 감소도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는 2023년에 대해서 "판매는 증가할 거다."라고 판단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간의 자동차 시장이 어떤 그 판매 대수의 변화를 보여왔었는지 좀 간략히 돌아본다면 2018년에 전 세계 자동차 판매 규모가 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었고요. 지난해 2021년 지난해 일부 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다시 반도체 문제로 인해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년에는 자동차 시장이 다시 추가적으로 4.7% 회복하는 국면으로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지만, 과거의 트렌드까지는 회복은 못하는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증가를 하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중국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자동차 판매가 올해 대비 드라마틱하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 초에 중국의 그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봉쇄가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판매가 좀 많이 줄어들었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레벨에서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초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판매가 증가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규모가 연간으로 봤을 때 3% 수준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유럽 시장을 말씀드리면, 유럽은 2 년째 자동차 판매가 매우 많이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실 내년도에 가장 큰 시장 회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곳도 유럽이겠습니다만,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인해서 유럽의 에너지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소비도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 대비 내년에 자동차 시장의 성장이 유럽 시장이 없을 거라고 저희가 전망을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을 말씀드리면, 미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5% 수준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주에 미국 탐방을 다녀왔었는데 현재에 있는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CEO께서 인제 하시는 전망도 비슷한 정도의 미국 시장 회복을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5% 정도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지역별 시장 성장을 다 합산을 해 보면 글로벌 시장의 성장 속도는 한 4.7% 정도 플러스로 나타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판단하에 내년도에 자동차 밸류 체인의 이 구조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일단 판매 대수는 늘어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재료나 에너지 사용은 늘어나겠지만 단가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용의 단가 부분에서는 비용 감소 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자동차 가격도 인제 하락을 하게 돼 있는데, 완성차와 부품사가 이익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의 부분에서는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부품사들의 가격 협상력이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은 하락하면서 물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만, 부품사들은 마진과 수량 모두 증가하면서 이익이 다 증가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현대차 그룹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물량과 마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면,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경쟁사들 대비해서 판매 증가 속도가 좀 느릴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렇게 보냐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의 그 판매 대수를 보면 올해가 작년 대비 좀 감소를 했었고, 그래서 피크 대비로도 많이 좀 물량이 여전히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면에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의 판매 대수가 회복을 하면서 피크 대비의 격차가 많이 좀 좁혀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시장이 올해는 2.6% 감소했고 현대차그룹은 3.7% 증가를 했는데, 내년도로 넘어가면은 글로벌 시장이 4.7% 회복하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그보다는 조금 더 못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진,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대차의 과거 차량 평균 판매 가격을 계산을 해서 지금 차트에 보여드리고 있고요. 한 대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이제 변동비 부분을 또 계산을 해서 지금 음영으로 지금 표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차트의 격차 부분을 저희가 이제 파란색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거를 대당 공헌이익이라고 부릅니다. 한 대의 차량을 추가 판매했을 때 영업이익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수치가 과거에 뭐 2019년만 하더라도 500만 원대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800만 원대로 올라가 있고, 특히 작년 대비 올해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기아도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500만 원대에서 800만 원대까지 대당 공헌이익이 늘었고, 지난해 대비 올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양사가 각각 이 대당 공헌이익이 1년 전 대비해서 18%, 16%나 증가한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 부분이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실적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율 부분하고 이 대당 고원이익 증가, 요 부분이 이제 이익 증가의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 이 대당 고원이익 증가 부분은 아까 이제 큰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여력이 제약이 되면서 전체적인 가격이 상승했던 부분이 작용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부분을 합쳐서 대당 고원이익이 이제 18%, 16% 증가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저희는 내년도에는 대당 고원이익이 각각 12.5%, 10.1%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 대당 고원이익의 감소가 어느 정도로 얘기하는 거냐면 2021년 수준에 근접한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8년 이후로 두 회사의 대당 고원이익이 크게 개선이 됐었는데, 그 모든 걸 다 되돌림을 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지난해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반도체 수급이 풀리면서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지면서 1 년치 부분을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다 되돌린다라는 정도로 가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정도의 가정을 넣었을 때 내년도에는 일단 환율 쪽에서 대당 공원이익이 증가하는 부분은 좀 제약적일 것이고, 전반적인 경쟁 증가, 인센티브 증가 등에 의해서 이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커서 올해 대비 현대차와 기아가
둘 다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종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대모비스를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 그룹의 공장 출하는 내년에 5.3%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모듈 부품의 매출이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간에 완벽하게 정가하지 못했던 원가 상승 부분들이 AS 사업 쪽에서 정가가 이루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23.8%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아까 이제 큰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물류비 쪽에서가 지금 급감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비용 절감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요약을 하고 좀 넘어간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대비해서 낮은 판매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당 고운이익의 감소 효과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는 최근에 있었던 세타2 엔진 관련된 리콜 사태를 반영을 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리콜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해서 22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품사,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등 부품사에 대한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더 드린다라면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저희는 이제 훨씬 비관적인 시장 전망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품사에 대해서는 시장 컨센서스와 대동소이하게 이익 전망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그 비용 절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를 연간 1조 원 죄송합니다. 5천억 내지 6천억 정도를 쓰던 회사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5조 원까지 이 물류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다 이제 항공과 해운 쪽에서의 운임 상승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항공과 해상 운임이 모두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도 이 물류비가 많이 절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그대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모비스 외에도 이제 타이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도 비용 절감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의 이제 밸류에이션과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모비스의 밸류에이션은 PER 밴드로 보거나 PBR 밴드로 보거나 과거의 저점에 근접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하방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오늘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할 때 자동차 시장이 그래도 양적인 부분에서 내년에 성장이 있을 거라고 이제 가정을 했는데, 글로벌 수요가 아주 많이 안 좋아지는 경기 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현대차 그룹의 출하가 감소를 할 경우 1% 출하 감소마다 어 현대모비스의 영업이익이 795억 원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염두를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부품사들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요인 투자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투자 의견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가격은 빠지더라도 물량은 증가한다라는 부분인데, 가격은 빠지고 물량까지도 감소한다라는 식으로 상황이 다르게 전개된다면 부품사의 매력도 상당히 많이 이제 감퇴될 수밖에 없는 판단이고요. 현대자동차에 대한 주가 밸류에이션과 이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PER 밴드로 봤을 때는 과거에 이제 저점 부분에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 와 있지만, PBR 밴드로 봤을 때는 과거 저점 대비해서 아직도 좀 더 하방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낮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하방 리스크가 만약에 매크로나 이런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서 충격이 발생했을 때는 주가의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역시 또 글로벌 수요가 안 좋아서 도매 판매 대수가 1%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 연간 2,700억 정도의 영업이익 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산업의 2023년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